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선물을 이용한 그 전반적인 해지 전략을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선물 해지를 포함해서 재무관리 후반부에 등장하는 파생상품을 이용한 동적 해지까지 들어가면은 공식을 이제 외워가지고 푸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 풀어드릴 문제는 이게 2012년 1차 문제인데, 그 당시에 이게 출제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먼저 수정하면 선물 가격 변화율하고 현물 가격 변화율이 아니라 변화액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일단 접근 방법은 해지 대상하고 해지 수단 이렇게 써놓고 아래에는 해지 대상의 가격 변화액, 그리고 여기는 해지 수단의 가격 변화액을 쓸 건데,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현재는 9월 30일이고 한 달 후 A항공은 항공기 연료로 사용되는 100만 배럴의 제트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1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난방유를 이용해서 가격 변동 위험을 해지하기로 했다. 분산으로 측정되는 해지 포지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거 최소 분산 해지를 말하는 거죠. 과거 24개월 동안의 역사적 자료를 이용해서 최소 분산 해지 비율을 구하였다. 난방유 선물 한 계약의 단위가 42,000배럴일 때 A항공이 취해야 할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 물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게 선물 가격 변화액하고 현물 가격 변화액이 나와 있죠. 최소 분산 해지에서는 이 선물 가격 변화와 관련된 변수를 원인 변수로 두고 회귀 분석을 하니까 여기가 선물이고 여기가 현물이라는 거죠. 그때 이 둘 간의 회귀 분석을 했을 때 베타를 구할 수가 있죠. 베타가 F의 분산분의 F의 분산이 0.00148분의 둘 간의 공분산이니까 0.0010, 얘가 약 0.7096이 나와요. 자, 그럼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해지 수단에서 1원이 변할 때 해지 대상에서 0.7096원이 변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해지 대상이 단위가 한 개가 아니라 100만 배럴이니까 이게 곱하기 100만 해주고, 해지 수단은 한 단위 구입하면 42,000배럴 단위로 구할 수 있으니까 1 곱하기 42,000 하면 이게 선물을 한 단위 이용했을 때 가격 변화액이고, 여기에 이제 계약수로 총 가격 변화액을 조정해줬을 때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n을 구해보면 얘가 16.8476이 나오는데, 그럼 이 중에서 제일 가까운 게 3번이죠. 그래서 뭐 최소 분산 해지든 교차 해지든 아니면은 지수 선물 이용한 해지든 전부 다 이거랑 같은 논리로 풀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선물과 관련한 해지를 풀 때 왜 F, 그러니까 해지 수단에 해당하는 게 원인 변수로 들어가서 회귀 분석이 되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영상 끝부분에 간단한 설명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2001년 문제고 한번 읽어보죠. 펀드 매니저 K씨는 1,000억 원 규모의 주식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1년간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현재 이 주식 포트폴리오의 베타가 1.5인데 향후 약세장을 예상하고 주가지수 선물을 이용해서 포트폴리오의 베타를 1.0으로 줄이려고 한다. 1년 만기를 갖는 주가지수 선물의 현재 지수가 80포인트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완벽하게 해지하는 게 아니라 베타를 조금 남겨두겠다는 거죠. 그럼 일단 첫 번째는 그 완전 해지를 먼저 가정을 하고, 완전 해지를 가정하면은 이제 해지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해지 수단이 있는데, 지금 해지 대상은 포트폴리오고 해지 수단은 선물이죠. 근데 선물이 주가 지수 선물, 코스피 선물이죠. 그때 이 포트폴리오의 베타가 1.5라는 거는 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하고 코스피 지수의 수익률을 회귀 분석했을 때 이제 그 기울기가 1.5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 선물의 경우에는 코스피 선물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 그 자체에 대해서 이 베타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문제에서 주가지수 선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코스피 선물하고 코스피 자체의 수익률 기준 베타가 1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지 수단은 코스피 선물, 이거 해지 대상은 이제 포트폴리오죠. 자, 이때 이 베타를 이용해서 해지 수단하고 해지 대상 간의 가격 변화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해지 수단 코스피 선물에서 1%가 움직일 때 코스피 자체에서 1%가 움직인다는 거고, 코스피가 1% 움직일 때 포트폴리오는 1.5%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베타가 1이고 베타가 1.5니까 두 개를 곱해서 결과적으로 해지 수단에서 1%가 움직일 때 해지 대상에서는 1.5%가 움직인다. 근데 해지 대상이 총 1,000억 원 규모니까 1,000억 원에 대해서 1.5%가 움직이는 거고, 해지 수단은 현재 주가지수 포인트가 80인데 한 계약에 80포인트의 1%가 움직일 때 포인트당 50만 원씩 가격이 변하죠. 그럼 이 상황에서 해지 계약수를 몇 계약으로 해야 전체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해지가 되느냐를 먼저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이게 0이다를 놓고 풀어보면 n은 마이너스 3,750계약이죠. 그러니까 3,750계약을 매도하면 전체 포트폴리오 포지션의 베타를 0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베타를 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베타를 1을 남겨두고 싶다는 거죠. 그럼 뭐 간단하게 비례식으로 1.5를 낮추는데 3,750계약이 필요했으니까 1로 낮춘다는 거는 이제 0.5만 낮춘다는 거죠. 그럼 0.5 대 x 하면 x가
1250이죠. 근데 매도니까 1250 계약 매도해서 2번이 되겠죠. 3번도 똑같이 보면은 현재 선물 가격이 200포인트고 주가지수 선물을 이용해서 해지하고자 한다. 단순 해지 비율을 이용해서 100% 해지하기 위한 선물 계약수와 최소 분산 해지 비율을 이용해서 해지하기 위한 선물 계약수를 계산하였다. 이때 최소 분산 해지 비율에 대한 선물 계약수는 단순 해지 비율에 의한 선물 계약수는 몇 배인가? 단순 해지 비율은 현물과 선물을 1대1 비율로 해지하는 것으로 주식 포트폴리오의 시가총액을 주가지수 선물로 나눈 것이고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의 거래 승수는 1포인트당 50만원이다. 일단 그 단순 해지의 정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써놨는데 조금 애매한 것이 이미 포트폴리오에 베타가 있는데 베타를 고려하지 않고 해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 여기서 말하는 단순 해지가 뭘 의미하는 거냐는 교수님께서 설명을 이제 써놓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어색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시험장에 나오면 문제를 풀어야 하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베타가 1인 것으로 가정했을 때 해지 비율을 단순 해지 비율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게요. 일단 실제 만약에 최소 분산 해지를 올바르게 한다면 이렇게 회귀 분석을 해가지고 코스피 선물하고 코스피 지수 자체,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자체랑 포트폴리오 이 둘 간의 베타를 구하면 F랑 S의 관계는 1인 것으로 보라고 했고 S랑 P와의 관계에서 이거 전체 포트폴리오의 베타를 가중평균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베타를 측정한 게 1.24가 된다는 뜻이고 해지 수단에서 1%가 변할 때 해지 대상에서 1.24%가 변한다는 거죠. 이때 해지 대상은 지금 총 1억이 있고 해지 수단은 한 포인트당 80, 그럼 80%에서 1%씩 움직인다는 거고, 그리고 1%가 움직일 때 포인트당 50만원씩 움직이고 여기에 선물 계약수를 곱해줘서 이거 두 개 합친 게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여기 80이 어디서 나왔지? 80이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200이죠. 그럼 N은 1.24 계약, 이 마이너스 붙여야겠죠. 매도. 근데 만약에 단순 해지를 가정해서 여기 해지 대상의 베타가 1이라고 가정하면은 얘는 풀어보시면 마이너스 한 계약이 돼요. 그래서 최소 분산 해지를 했을 때 단순 해지보다 1.24배 해서 4번만큼 계약수가 더 많아야 된다. 선물 해지 푸실 때 주의하실 거는 이 선물과 현물 간의 베타를 가격 변동률 기준으로 측정했느냐 아니면 가격 변동액 기준으로 측정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 조정해야 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1번을 보면은 이거 자체가 이미 가격 변동액을 기준으로 한 거죠. 이 가격 변동액이 한 단위당 변동액이니까 여기에 단위수를 곱해야 전체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맞춰지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률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냥 바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곱하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가격 변동액이 나오겠죠. 중요한 것은 뭘로 회귀 분석을 했느냐, 가격 변동률을 기준으로 했느냐, 가격 변동액을 기준으로 했느냐. 여기서 좀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이것은 그 자산 한 단위, 주식이면 주식 한 주, 현물이면 현물 한 단위, 원유면은 한 배럴, 그걸 기준으로 했느냐, 아니면은 금액 기준으로. 변동률이라는 것은 이제 1원당 변동률을 말하는 거죠. 어떤 것이든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전체 포트폴리오 변동액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1차에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서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진 못하겠지만 여기 2001년에 7번으로 나온 문제는 코스피 선물을 이용해서 해지를 했죠. 그리고 코스피 선물은 코스피와 코스피 지수 간에 베타가 1이다라는 가정이 있는 건데 교차 해지가 이거랑 이제 완전히 같은 거죠. 근데 교차 해지는 코스피랑은 다르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베타를 1이라고 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교차 해지고 여기 이제 교차되는 어떤 자산 X가 있을 때 이 둘 간의 베타를 따로 측정을 해줘야 되고 그게 예를 들어 2다. 그 다음에 이 대상 X랑 해지 대상 간의 베타를 따로 측정해서 얘가 3이다. 그리고 이게 가격 변동률 기준으로 측정된 베타라고 하면은 해지 수단에서 1%가 움직일 때 베타가 2, 3이니까 여기서 2% 그리고 넘어가서 6%. 해지 대상에서는 6%가 움직인다. 고 보고 여기서 이 가격 변동률의 비율을 기준으로 전체 포트폴리오 변동액으로 조정을 해줘서 계약수를 구하시면은 결국에는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왜 이렇게 베타를 측정할 때 선물을 원인 변수로 두고 현물을 종속 변수로 두냐, 이것에 대해서 경제학과거나 아니면 사회과학 분과에 있는 분들 아니면 경영 쪽에서 이제 통계를 조금 공부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회계 분석을 조금 알기 때문에 베타를 이렇게 측정하는 게 더 어색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선물의 가격 변화가 원인이 돼서 주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주가의 변동이 원인이 돼서 선물의 가격이 바뀐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회계 분석을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죠. 이거는 이제 재무관리에서 저희가 배우는 선물을 기준으로 회계 분석한 베타를 말하는 거고 반대로 주식을 기준으로 측정한 베타를 사용하는 것. 이때 같은 표본을 대상으로 두 가지 버전으로 회귀 분석을 하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점이 찍힐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렇게 점이 찍힐 텐데 이 찍히는 점들은 45도 선을 기준으로 정확히 이제 대칭이 되겠죠. 이때 회귀 분석이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회귀 분석에서 찾는 직선은 이렇게 딱 직선을 그었을 때 이 위랑 아래 이 오차들을 최소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차를 표현해 보면 이제 i번째 표본이다 그러면은 f i 빼기 베타 추정하고 있는 베타죠. 곱하기 SI가 되겠죠. 자, 반대로 여기서는 SI 빼기 베타 FI가 되겠죠.
자, 이때 이거를 잘 해석해보면 이게 회귀분석적으로는 오차에 해당하지만 만약에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주식 한 주 매입하고 그 다음에 선물, 배타게 매도 하는데 전체 포트폴리오의 가치 그 자체가 되죠. 그래서 양쪽의 회귀분석을 그냥 통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원인 변수를 S로 두냐 아니면은 F로 두냐 이 차이가 있겠지만 포트폴리오 가치 측면에서 보면은 내가 실제로 해지를 통해서 구성하게 될 포트폴리오의 가치는 이거보다는 이제 이거에 가깝겠죠. 자, 이것을 이제 다시 통계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원인 변수를 주식으로 두는 것은 오차가 선물 가격에서 발생한다는 가정을 한 거고 원인 변수를 F로 둔 것은 오차가 주식 가격에서 발생한다는 가정을 한 게 돼요. 그래서 이 두 모델 간에는 이 가정의 차이가 있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 그래프나 그냥 X축, Y축이 서로 뒤바뀐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측정한 베타 FS나 여기서 측정한 베타 SF 이 두 개를 측정했을 때 결국에는 이 두 개가 역수가 나오지 않겠냐. 예를 들어 여기가 2가 나오면은 얘는 뭐 2분의 1이 나오고 얘가 3이 나오면은 얘는 뭐 3분의 1이 나오고 이렇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오차가 어디에 존재하냐는 가정의 차이 때문에 실제로 회귀 분석을 해보면 오차가 있을 때 두 베타 간의 관계가 정확히 역수가 아니게 되고 약간 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베타를 측정할 때 그 통계적으로 베타를 어떤 식으로 측정하는 게 맞냐 하면은 굳이 생각해보자면 이쪽으로 측정하는 게 좀 더 올바른 회귀 분석이겠죠. 그런데 이제 포트폴리오의 가치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 베타라는 게 이 오차들을 최소화하는 거고 이 오차들을 최소화한다는 뜻은 내 전체 포트폴리오의 가치에 대한 그 분산 자체를 최소화한다는 의미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 가치 변화를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오른쪽의 회귀 분석이 조금 더 적절하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렇게 해지하는 것에 최소 분산 해지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문제는 대부분 F를 원인 변수로 하고 S를 종속 변수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지가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사실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거 어떤 베타를 사용하냐는 그냥 그 펀드 매니저의 재량에 달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펀드 매니저가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회귀 분석하는 게 더 적절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왼쪽처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오차가 둘 중 하나에만 존재한다고 보는 거는 오히려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양쪽의 오차가 모두 존재한다. 그래서 이 베타를 측정할 때 오차를 이 위아래 수직거리가 아니라 여기서 떨어진 점들과 직선 사이의 직교거리로 측정해가지고 베타를 찾겠다. 이런 베타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직교거리와 직선을 대각선으로 하는 이 직사각형의 면적들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찾는 베타도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사실 수험의 영역은 아니니까 아직까지 수험계에서는 선물과 관련된 해지를 나오면은 선물과 현물의 베타는 항상 선물을 원인 변수로 측정해가지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문제 푸시다가 이제 이게 납득이 안 되셨던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설명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